제가 한 달을 이 맥북 에어 15인치 사용해 본 결과 장단점은 극명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한 달 정도 얘를 메인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외부에서도 사용하고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면 얘를 좀 사용을 했는데, 과연 이 제품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좀 사용 안 해야 할지 오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북 에어 비교할 때 항상 맥북 프로랑 비교를 하죠. 첫 번째, 크기 비교를 해야 됩니다. 현재 맥북 프로는 이렇게 에어처럼 15인치는 없고 13인치, 그 다음에 14인치, 16인치 이렇게 세 가지 크기로 나옵니다. 성능에서 급 나누기를 굉장히 잘하는 애플에서는 이번에 크기로도 급 나누기를 했죠. 13, 14, 15, 16을 다 따로 출시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크기 급 나누기는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하는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많아진 건데, 예를 들어서 맥북 프로 13인치, 맥북 에어 13인치가 나오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펜의 유무입니다. 맥북 에어는 얇아서 펜을 넣지 않습니다. 원래 에어는 좀 라이트하게 쓰기 위해서 펜을 처음부터 뺐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한 작업을 위해서 펜을 넣었죠. 하지만 이제 실리콘 맥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어지기는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하지만 약간의 상징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이 없으면 에어, 그다음에 프로들은 펜을 넣었고요. 이게 펜이 있으면 좋은 게 하드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에 저하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펜이 돌아가면서 온도를 낮춰주고, 그래서 성능을 복귀하는 건데, 이 M2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펜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다 뽑아줍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어떤 작업도 에어에서는 버벅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하드한 작업들은 어차피 노트북에서 못해요. 이런 데스크탑 고사양으로 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충전 방식인데요. 이거는 성능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맥북 프로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맥세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타입, 그러니까 썬더볼트로 충전을 하고 데이터 이동을 같이 했었는데, 이게 밖으로 다닐 때 따로 충전기 안 챙기고 그냥 C타입 포트로 충전이 되니까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애 키우는 입장에서 집에서 충전해 놓고 애들이 뛰어다니면 이제 불안불안하죠. 그러다가 이거 선 툭 치면은 노트북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사용했던 맥세이프 충전 방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참고로 맥북 프로 14, 16인치는 맥세이프 3를 사용해요. 자, 그럼 이번 맥북 에어 15인치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화면이 진짜 광활합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데 화면은 진짜 커요. 저는 출시 전에 루머에서도 진짜 이렇게 나올까 했는데, 와, 정말 너무 만족해요. 사실 저는 이 맥북 프로 15인치, 이거 실리콘 아니고 인텔 맥이에요. 얘를 좀 오래 사용을 했는데 진짜 무겁고, 두께도 보이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차가 없으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5인치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얇고, 그러니까 성능이랑 휴대성을 어느 정도 잡아준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휴대성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에어는 휴대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이게 두께가 1.15cm, 굉장히 얇고 무게도 1.51kg로 15인치 치고는 가벼운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그 맥북 에어 13인치를 경험해 본 그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은, 얘는 얇기는 얇은데 이게 좀 커서 뭔가 좀 불안해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지만 좀 이렇게 휠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이거는 그냥 느낌적인 우려일 뿐이고, 또 하나가 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려면 가방이 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 옆에 에코백에 이렇게 넣고 다니려면은 무게는 괜찮은데 이 크기가 좀 커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우려, 그 다음에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면이 큰 게 다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M2 칩을 탑재한 성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게 맥북 프로 13인치와 같은 M2 칩을 탑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능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두 개를 사용해 본 분들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스펙이 같으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4K 영상을 렌더링 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 그러면은 한 10분, 20분이 지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펜이 돌고 안 돌고의 성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 경험상
4K 영상 결과물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쓸 때에는 뭐 렌더링 시간도 크게 오래 안 걸리고 성능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큰 화면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프로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말 나온 김에 벤치도 돌려보고 렌더링 시간도 한번 볼까요? 자, 시네벤치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우선은 멀티 싱글 다 돌려봤고요. 이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한 7번째 정도가 나왔네요. 워낙 이제 성능 좋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한 1, 2, 3위 밑에 4위부터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리고 괜찮은 게 싱글 코어를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평균 값이 가장 높아요. 그 이야기는 좀 라이트한 작업에서는 날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한 작업들은 인텔 코어에서는 절대 쫓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평균적인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맥북 에어 15인치 M2 칩이랑 제 맥 스튜디오, 쟤는 이제 M1 Max 제품인데 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론 이제 이게 더 최신 칩이긴 하지만 쟤는 M1 Max이기 때문에, 그리고 쟤는 데스크탑이죠. 포터블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비싸지고 산 건데. 여튼 한번 비교해보죠. 자, 테스트 영상은 가로 3800, 그 다음에 세로 1000 정도의 4K 가로 긴 영상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인코딩하는 시간을 볼게요. 최종 결과물 한 1기가 정도 나오네요. 갑니다. 시작을 했고요. 자, 지금 정확하게 3분 18초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도 가볼게요. 자, 맥 스튜디오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분 53초가 나왔습니다. 3분 18초 대 1분 53초. 한 40% 넘게 빠르게 나왔네요. 다행이에요. 데스크탑이 더 빨라서. 자, 이 위에 성능도 좀 볼게요. 배터리는 총 18시간, 최대 18시간이에요. 스펙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10시간 조금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한 3, 4시간 정도 얘를 사용하는데 라이트하게 뭐 영상 보고 문서 작업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했으니까 한 10시간 초반 정도 실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음질이나 뭐 이런 출력 같은 거를 일반 별도의 스피커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혼자 작업을 할 때 이런 공간감이나 소리를 듣는 거는 꽤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트북 치고는 말이죠. 중요한 가격도 봐야죠. 맥북 프로 13인치 M2 칩이 179만 원이에요. 그리고 맥북 프로 14인치, 걔는 이제 M2 칩이 아니고 M2 프로 칩이죠. 얘네는 279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M2 프로 칩은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제하고 이 맥북 에어 M2가 이제 189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결국 같은 급의 맥북 프로가 1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건데 화면 크기가 커졌죠. 13에서 15인치까지. 급 나누기를 굉장히 잘하는 애플이 이렇게 출시를 했던 게 저는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를 조금 더 많이 팔려고 밀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 사용하려면은 결국 M2 프로 칩으로 가야 되니까 가격이 확 뛰어버리죠. 또 급 나누기 잘했습니다. 애플이 이런 거 참 잘해요. 참고로 이거는 가장 낮은 사양 가격이고 옵션 조금만 하면 가격은 확확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볼게요. 맥북 에어 15인치를 사야만 하는 사람,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첫 번째, 뭐 3D 작업이나 이런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얘는 일반적인 분들, 그리고 저처럼 뭐 유튜브 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전천후 노트북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가격대나 이런 것들도 타 회사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있어요. 와, 애플의 가성비 쉽지 않은데 말이죠. 두 번째, 나는 맥을 좀 사용을 해봤고 앞으로 한 5년간은 좀 버벅이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다 필요 없고 나는 맥북의 예쁨이 너무 좋다. 그리고 가볍게 휴대를 해야 되면서 화면 큰 게 필요하다. 무조건 얘 사야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맥북 에어 15인치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 요거 사용하기 조금 애매하다 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완전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쉽죠. 이걸로 돌리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맥북 프로로 가거나 아니면 맥 스튜디오, 맥 프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격은 최소 300에서 뭐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다 직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100만 원 뭐 안팎의 좀 예쁜 맥북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맥북 에어 13인치 M1 칩도 충분하거든요. M1 칩도 나쁘지 않아요.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이 조금 작기는 해요. 결국 비슷한 가격에 맥북 프로 M2 13인치랑 이 에어 15인치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고민을 한다면 그렇게 하드한 작업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추천드립니다. 화면이 커서 너무 좋아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리고 완전 신제품이 아닌 이상 구매할 때 쿠팡에서 사면은 가장 최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제가 쿠팡 링크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최저가로 싸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요즘 새로운 신제품들 많이 만져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느려요. 죄송하고 빨리빨리 올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